6월이 30일까지였다는 것을 깜빡해서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딱 맞춰서 돌아온 것 같네요. 6월을 뜨겁게 달궜던 신제품 소식, 디몽크의 태그5 바로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윈도우가 될 거라며 윈도우 10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윈도우를 또 공개했습니다. 윈도우 11. 먼저 윈도우 10 서비스는 2025년 10월까지 유지됩니다. 이전처럼 기존 윈도우 10 유저들은 11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OS 업그레이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유저 입장에서 OS 다운과 설치, 호환성 검증 등의 그런 작업들이 번거로울 뿐이죠. 하지만 맥OS만큼 유려한 UI, UX 디자인을 지닌 윈도우 11을 보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의 창처럼 깨끗한 느낌의 인터페이스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소시적, 테마질에 큰 재능이 있었던 제가 봐도 당장 적용시키고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물론 디자인만 이쁘장하게 변경된 건 아니에요. OS 최적화로 더 빠른 구동 속도를 갖게 됐고요. 유저 편의성도 대폭 높아졌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메신저 스카이프는 이제 팀즈로 통합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사라지고 엣지로 완전 대체되고요. 윈도우 7 이후 빠졌던 위젯도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점이 있다면 게임 쪽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그래픽 API 다이렉트X 12 얼티밋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SSD가 CPU를 거치지 않고 GPU에 빠르게 접근해 데이터를 불러오는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술도 지원됩니다. 게임 로딩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오토 HDR도 지원합니다. HDR 대응 모니터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능이에요. 일반 SDR 화면보다 훨씬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감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윈도우 11은 비즈니스 업계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게임 마니아들에게도 더 매력적인 운영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11, 2021년 말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윈도우는 정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전 3개나 갖고 있어요. 13만원씩 주고 샀어. 알아듣기 힘든 멘트로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다면 레고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레고의 타작입니다. 아이디어 시리즈요. 레고 그룹 창시자인 올레 커커 크리스티안센이 사용했던 구식 타자기를 본떠 제작된 모델입니다. 먼저 아이디어 시리즈는 유저들이 출품한 작품을 투표로 선정하여 제품화하는 시리즈인데요. 이 타자기가 약 1만 표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제품화된 겁니다. 피스 수는 2079개, 아이디어 출품 조건에 맞게 3000개 피스가 넘지 않는 선에서 설계됐습니다. 레고 시리즈 사상 최초로 검은색, 빨간색 잉크 수풀 리본이 도입됐는데요. 실제 잉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품은 진짜 타자기처럼 작동됩니다. 각 키들에는 글자가 전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일 일도 없어요. 실제 종이를 롤러에 끼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냥 타자기로만 내놓으면 뭔가 아쉬웠는지 레고 그룹 창시자 4대 손이자 현재 레고 그룹 부회장인 토마스 커커 크리스티안센의 편지를 제공합니다. 편지 끼워 넣어서 장식하라는 거예요. 편지는 우리말을 포함해 총 43개 국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다 자필은 아니에요. 43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레고 타자기 국내 정식 출시일은 7월 1일 약 26만원에 판매됩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꽤나 좋을 것 같네요. 가치 있어 보여. 어쩌다 보니 이번에도 덴마크입니다. 뱅앤올룹슨 최초의 무선 게이밍 헤드폰 베오플레이 포탈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유무선 연결이 모두 가능한 헤드폰입니다. 엑스박스 인증 제품으로 2.4GHz 엑스박스 와이어리스 연결을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엑스박스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이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분명 게이밍 기어인데 어딜 봐도 북유럽 스타일입니다. 비에노답죠. 정밀하게 가공된 알루미늄 하우징에 이어컵 겉면은 전부 양가죽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더 올리겠습니다. 터치 인터페이스로 깔끔함을 더했고요. 마이크는 따로 빼지 않고 전부 내장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크기는 40mm인데 주변 소음을 차단시켜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포함하고 있어요. 돌비 애트모스 방식의 서라운드 사운드 역시 지원합니다. 올라갔죠? 배터리는 1200mAh,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블루투스 음악 감상 시 최대 24시간, 엑스박스 무선 연결 시 최대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무게는 약 280g, 게이밍 헤드폰 치고 가볍지만 오래 쓰기에는 배터리 라이프가 너무 절박해 보입니다. 음질이야 직접 들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뱅앤올룹슨이라면 믿고 살만하지 않을까요? 얼마일까요? 약 68만원. 믿음이 다 구매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걸 알 필요가 있어, 비에노는. 근데 진짜 갖고 싶다. 노트북 족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입니다. 마니아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알기 힘든 어수선함이 특징이에요. 그래도 이번엔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14, AMD 라이젠 9,
5900HX를 탑재하고 최대 지포스 RTX 3080까지 옵션 선택 가능한 14인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이번에도 아노다이징 처리된 CNC 알루미늄으로 전체를 뒤덮고 있고요. 여전히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경우 탑재된 GPU에 따라 사양이 다른데요. RTX 3070과 3080이 탑재된 모델은 QHD 해상도 165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DCI P3 100%고요. 3060 모델은 FHD의 144Hz예요. 컬러 커버리지는 sRGB 100%고요. 개인적으로 14인치라면 FHD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외부 모니터 연결을 통해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당연히 더 상위 모델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AMD니까 썬더볼트 그런 건 없어요. 제품 두께는 16.8mm, 무게는 1.78kg. 노트북 여러 대를 구입하고 여러 대를 다시 되팔아본 입장에서 저라면 그냥 3060이 달린 FHD 모델을 구입할 것 같네요. 가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럴 겁니다. 국내 기준 3060이 약 240만원, 3070이 280만원, 3080이 약 350만원입니다. 14인치를 350만원 주고 산다? 아이패드 사지 그냥. 다마고치 스마트. 다마고치 25주년을 맞아 반다이가 내놓은 다마고치 스마트워치입니다. 이제 허리춤이 아니라 손목에 차고 언제든 가상동물의 똥을 치워줄 수 있는 거죠. 시계, 만보기 기능은 덤이고요. 심박 측정 그런 건 없습니다. 기존 다마고치에 밴드 하나 껴주고 생색내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터치 조작을 지원하고 음성인식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다마고치를 쓰다듬을 수도 있고 잠든 녀석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똥을 치울 수는 없어요. 별도 판매 예정인 타마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면 다마고치 종류와 아이템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DLC를 팔겠다는 거예요. 최대 30시간의 배터리 라이프를 갖고 있고요. USB 충전입니다. 애석하게도 정확한 무게 언급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손목의 절반을 차지하는 크기 같은데 좀 무거워 보이는데 모델들 표정은 되게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마고치 스마트, 일본에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응모, 추천 방식으로 판매되며 일반 판매는 11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가격은 약 68달러, 한화로 약 76,000원입니다. 헬로마미는 뭐 하나? 그 짭퉁? 보너스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카가 2천만 화소 1인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된 자사 최초의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라이츠폰 1, 안드로이드 폰이에요. 다 집어치우고 스마트폰에 라이카 딱지가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가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양은 지난 테크5에서 소개해드렸던 샤프의 아코스 R6와 동일합니다. 샤프랑 함께 작업한 그 원형에서 디자인 좀 달리하고 그냥 빨간 딱지만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훨씬 비싸죠. 약 192만원. 라이카잖아요. 마니아들도 좀 참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준비한 6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5개 외에도 다른 제품도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하나만 더 집어넣어 봤어요. 여튼 매번 말씀드리지만 테크5는 그 어떠한 제조사와 관계없이 제 마음대로 리스트를 짜는 영상이기 때문에 마냥 광고라고 한다면 좀 많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의견은 언제든 환영해요.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